갑부의 5분 부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흥분할 정도의 꿈과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한다. 돈은 절로 온다. 행복과 부와 성공은 목표가 안겨주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것들을 목표 그 자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승리했을 때 행운으로부터 떠나라.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모두가 그렇게 한다. 멋진 후퇴는 대담한 공격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대가 행한 바가 충분하고 결실이 있게 되면 안전을 도모하라.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한 것이며 그 맛은 더 달콤하다. 행운은 은총이 너무 커지면 짧게 지속됨으로써 균형을 이룬다. 시간대 돈의 올가미. 보통 사람들은 출근용으로 산 옷을 입고 아직 할부금을 내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교통지옥 같은 도로를 달린다. 그 옷과 차,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살려고 하루 종일 비워두어야 하는 집에 부을 할부금을 벌려고 직장을 나가는 것이다. 신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단 좋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정기적으로 개인적인 금융사항을 체크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신용기관이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조치하는 게 좋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은 밥줄이다.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껏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그때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어떤 직업을 택했을까? 어떤 자리로 승진을 요청했을까? 어떤 사업을 벌이고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위에 이런 질문은 당시 내가 느꼈던 두려움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속박과 행동 제한을 받았었는지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적 소유의식. 저명한 미국의 세일즈 강사인 톰 호킨스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을 사고 싶어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새 차를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집에 가져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자. 마치 자기네 차인 것처럼 차고에 들어있는 그 차를 보게 되면 그 가족은 사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품과 정서적 일체감을 갖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제품을 사려고 할 것이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안목이 없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라.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높은 학식과 성실한 태도,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회가 왔을 때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성공 대열에서 낙오하여 쉽게 모두에게서 잊혀지게 마련이다. 진취적인 태도와 열정, 창조적인 두뇌와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운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실패했음을 명심하라.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만일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다. 진정한 안정은 직업의 종류라든가 당신이 은행구좌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진정한 안전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알고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정신의 문제다. 여자의 일생.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혼을 하고 돈 문제로 한탄하는 여자들은 내일이면 또 내일만은 하며 자신을 달랜다. 이 내일이 그녀를 묘지로 보내는 그날까지 예산을 세우고 이에 맞춰 행동하라. 성공적인 회사들은 모두 엄격한 예산 체계를 갖추고 기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다. 비전이 없는 꿈은 시간 죽이기에 불과하다. 실행이 따르는 비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너가 된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아라. 당신이 귀한 종업원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이 오너가 된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아라. 당신이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일을 시키기 전에 찾아서 하고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고용인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까? 주인처럼 행동하라. 많은 혜택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바로 내일을, 그리고 더 먼 훗날을 생각하라. 시간을 할애하여 앞일을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이다. 조심스런 자에게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 위험이란 없다. 목이 늪에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지 말라. 생각은 앞서야 한다. 머리맡에 베개는 말 없는 예언자이다. 처음에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후에 베개를 벤 채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어야 하며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왜 돈에 관한 시는 없는 것인가? 시와 문학은 물론이고 사설과 칼럼에서 돈에 관한 좋은 얘기들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인, 작가와 농객들이 돈을 격려하는 척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가난함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우연한 선택,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사모님들이 대부분 외모나 학력에서 떨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선택했던, 백만장자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위험. 그것은 대부분 선입견일 경우가 많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재산을 불린 경우는 없다. 기회와 위험은 공존한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기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고민과 걱정거리를 계획하고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에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 선입견 때문이다. 세상에 위험을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일을 벌일 때 그 위험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크기 마련이다. 갖고 있는 것을 행여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당신이 보다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위험은 작아 보이기 마련이다. 유일한 기준. 돈은 한 남자의 개인적 성과를 측정하는 제일 한심한 기준이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긍정적 태도를 갖는 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신을 만나는 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성공, 건강, 행복, 그리고 부를 얻는 일은 긍정적 태도를 여하이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태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다. 여러분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항상 될 수 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신뢰이다. 인생은 비행장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비행장과 같은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매번 활주로를 비우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공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당도할 수 있도록 당신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착륙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신념 체계를 청소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은 현재 당신이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당신의 눈앞에서 놓쳐버린 과거의 수많은 기회들을. 활주로에 의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착륙할 수 없다. 그렇다. 당신의 오래된 그 신념 체계가 새로운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다. 당신 내부의 신념 체계를 청소하고 기름칠하면서 끊임없이 관찰하라. 갑자기 내리는 기회라는 비행기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1등석을 타라. 인생에서 당신이 1등석을 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렇게 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가능한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이 응당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대의 수준을 높여라. 그리고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기회들을 유심히 지켜보라. 자긍심과 소득은 비례한다. 당신의 소득이 당신의 자긍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인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만큼 행동하고 남에게 비친다. 여기에는 당연히 돈도 포함된다. 현재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우선 당신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자긍심이 올라가면 소득도 따라서 상승한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스스로의 덫에 빠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지배받고 있으며 패자의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한 행동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더 이상의 자기합리화는 어리석은 짓이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정력만이 낭비될 뿐이다.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이는 아니지 않은가? 자신을 증명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늘에 오르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잘못된 해석을 믿는다. 그러다가 하늘의 시험을 받게 되면 돈이 없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새삼 되새긴다.